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런던이나 파리 등 어느 여행지를 가든지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의 경우 대부분 관광지 주요 도심에서 이뤄지는 것이 많죠. 우리도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해외에서도 한국을 여행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이 들기 나름입니다. 외국인들의 눈에도 우리나라에 오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아시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국가로 발돋움하자 미국의 경우 폭발적인 한국행 관광객들을 붙잡기 위해 여러 여행사에서 한국에서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여행자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의 눈과 외국인들의 눈이 사람인지라 비슷할 수 있지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서로 다르기에 추천 항목 중 한국인이 보기에도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도 그렇지만 해외여행을 가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왕궁이죠. 마찬가지로 여러 여행사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외국인들도 우리 경복궁을 꼭 방문하도록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한식을 먹는 건데요. 한식 중에서 외국인들도 가장 좋아한다는 코리안 바베큐, 즉 우리말로 삼겹살이나 한우, 그리고 갈비를 구워 먹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행사에서 말하길 여러분이 서울을 방문하든 서울에 살든 간에 여러분은 무조건 전통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만 합니다라며 주문 후 생고기, 반찬, 양상추, 구이용 야채, 소스 등이 나온다는 설명과 함께 얇게 썬 고기를 속쇠에 올려서 굽고 고기가 잘 익으면 상추에 반찬과 고기의 일부를 넣으라고 먹는 방법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바베큐 먹기 외에도 명동 가서 쇼핑하기, 청계천과 한강에 가서 산책하기, 북한산 등반하기 등 일반적으로 한국인들도 잘 아는 외국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코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것까지 추천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몰랐던 몇 가지 포인트들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목욕탕 가서 때밀기인데요. 아마 2000년도 들어 언제부턴가 드라마에 꼭 빠질 수 없는 장면으로 종종 비치며 외국인들에게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속도로 유입되자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때를 민 경험이 없다면 처음 밀 때 아파 죽을 수도 있지만 마무리를 짓고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엔 멀끔한 사람이 될 것이라 소개하고 있네요. 또한 목욕이 끝나면 찜질방으로 들어서는데요. 한국 찜질방에 들어설 땐 꼭 양머리를 해바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찜질방에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양머리를 자주 시도하지만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도 이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신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가끔 연예인들이 TV에서 양머리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양머리 인증을 하는 것이 시초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특유의 전통문화처럼 계승되는 모습이 신기했나 봅니다. 재밌는 건 이게 또 입소문을 탔는지 해외여행자가 자기 나라 사우나에서 습관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 현지인들도 특이하게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든지 그거 어느 나라에서 쓰는 거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네요. 그래서 몇몇 여행자는 한국 사우나인 찜질방 특허라고 하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미국에서 개업한 찜질방에서도 양머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꽤나 많은 여행사들의 추천 리스트들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거의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추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난타 공연인데요. 난타는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곤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영화처럼 매번 즐겨보는 공연은 아니라서 좀 놀랬습니다. 난타는 송승환 배우가 기획하였는데 미국의 더 블루맨의 튜브스와 영국의 스탬프 등이 공연하는 비언어적 퍼포먼스 공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소리와 색채 그리고 동작을 통한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객들과 소통한다는 사실에 차가 나요. 그는 이를 우리 문화의 특징인 사물놀이와 마당놀이의 형식으로 번안하였고 그것이 바로 난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1997년 10월 호아마트홀에서 초연한 이래 20여 년 넘게 장기 공연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코로나 이전까지 80% 이상이 외국인일 정도로 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최소한의 공연만 유지하고 있다는데 얼른 하늘 길이 다시 열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한국의 동물 카페가 한국 여행에 숨겨진 명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스키 선수거 스캐너씨는 자신의 SNS에 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는 글과 함께 홍대에 있는 라쿤 카페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응? 이게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물 카페는 외국인에게 이색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로 케너시 선수가 거주하는 콜로라도 주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수입, 판매, 거래, 구입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에 전시하려면 주정부에서 야생생물 공원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미국 토착종 동물인 라쿤은 허가받은 동물원이 아니면 전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카페 같은 음식점에서는 절대로 사육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동물 카페는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대표적인 이색 체험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동물 카페가 없다는 것도 신기한데 몇몇 여행사에서는 한국의 음료수를 추천하곤 하는데요. 저도 한참을 이해하려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좀 놀랐습니다. 바로 밀키스 얘기인데요. 밀키스는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 이 맛이 해외에서는 매우 생소한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선 2,500만 캔 이상 수출되고 있으며 러시아에선 이미 국민 음료수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네티즌은 소다는 그다지 잘 안 먹는데 먹게 된다면 언제나 밀키스를 먹는다며 유니크한 사이다와 크림 같은 식감의 조합으로 소다 음료수 중에서는 완전 새로운 맛이라고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우와, 만약 누군가 미국에서 이런 걸 판다면 그 사람은 진짜 떼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굉장히 유명해진 음식인데 여행사들은 한국에 가면 이것을 꼭 먹어보라고 권했는데요. 한국인의 매운맛이 그대로 담긴 음식 불닭볶음면입니다. 아마 여행사 직원들도 먹어보고 놀부심보로 권했을지도 모르겠네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영화들이 줄줄이 대박을 치면서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음식들도 덩달아 유명세를 타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불닭볶음면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8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계적인 식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에서는 불닭볶음면을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입에 불을 지르려고 환장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불닭볶음면 매운맛 한 봉지를 방으로 가져와 끓는 물에 섞어 먹어보라고 권하고 있네요. 이 글을 쓴 여행사 직원이 한국 친구에게 호되게 당했나 봅니다. 한류가 4차로 진입함에 따라 보는 것에 그쳤던 한류 문화가 이제 점점 세계인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한국 여행은 단순히 경복궁이나 청계천과 같이 명소를 방문하는 것에 그쳤다면 한국에서 체험하라고 권하는 것들의 다양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뉴스에서 다뤘던 도안놀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죠. 도안놀이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금단 현상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을 못 가는 기간이 2년이 넘어가게 되자 한국 문화에 매료된 일본 10대들이 마치 한국 여행을 하는 것처럼 문화욕을 해소하는 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친구들과 한국 교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고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하룻밤을 지내는 놀이인데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병원 놀이를 하는 듯한 감성이 느껴지네요. 어찌됐든 이런 현상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서 새로 문을 연 일본 호텔 중에는 아예 한국풍 룸을 따로 마련해 도안놀이 숙박 패키지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곳도 있다고 합니다. 가령 지난 7월에 새로 생긴 오사카 에스리드 호텔은 4개의 한국 룸을 만들어 도안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숙박객에게는 한국산 스낵과 마스크를 제공하고 어메니티 또한 한국산 샴푸와 린스, K-팝 뮤직비디오를 마음껏 볼 수 있는 프로젝터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설치했다고 홍보한다고 합니다. 도안놀이는 현재 일본의 청소년 문화의 중심이 될 정도로 파워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는 도안놀이라는 해시태그로 올라온 게시물이 올해 24일 기준 1만 6천 개가 넘는 것으로 그 인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하늘길도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아 이런 도안놀이 추세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중에 혹여 세계 하늘길이 열리면 가장 먼저 이런 친구들이 쏟아져서 한국에 방문하게 될 텐데 그 친구들에게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오는 한국에서 꼭 해야 하는 것들을 추천하는 것 어떠실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